1982년 아르헨티나는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기반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그러하듯 이러한 과도기는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정보부 관리 요원인 아르키메데스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큰아들 알렉스는 꽤나 잘나가는 럭비스타입니다.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경기가 끝난 후 뒤풀이 자리, 여기저기서 그를 눈여겨봅니다. 이대로라면 탄탄대로인 인생일 테죠. 하지만 다음날 그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친구에게 차를 얻어 타고 가던 중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되고 맙니다. 범행을 너무 대놓고 하는 듯하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알렉스가 두건을 벗는데 괴한들이 가만히 두는군요. 괴한의 정체는 아버지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친구를 납치한 것일까요? 알렉스의 가족은 꽤나 상류층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람을 납치 감금하여 몸값을 받아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인질도 본인의 가정집에다가 감금해버립니다. 협박 전화도 아무데서나 그냥 해버리죠.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것일까요? 어차피 걸려도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빠져나오면 그만입니다. 납치, 감금만이 끝이 아닙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인 행위도 서슴지 않죠. 알렉스는 친구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납치했던 친구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겁만 좀 주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한 것인데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알렉스는 죄책감에 괴롭기만 하죠. 밖에서 보이는 알렉스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고 화목한 가족입니다. 그 안에 이중적인 검은 모습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며칠 후 남동생 전지훈련의 마중을 알렉스가 직접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은 무섭다며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죠. 집에서 들리는 인질들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알렉스는 아무렇지 않은 것일까요? 나머지 가족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요? 그 와중에도 아르키메데스의 납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의 손에 납치되고 죽어간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도 되질 않습니다. 그동안 별 죄책감 없이 아버지의 범죄를 도왔던 알렉스는 최근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부턴 아버지를 돕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여느 때와 같은 레파토리로 모르는 사람도 아닌 지인에게 접근합니다. 알렉스가 없지만 수도 없이 해온 일이라 거리낄 것이 없죠. 이번 납치도 역시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집니다. 목격자가 안 생길 리가 없을 텐데 아무리 봐도 대담하군요. 그런데 아버지는 범행 뒷수습 후 알렉스에게 찾아가 화풀이를 합니다. 알렉스 때문에 인질이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죠. 저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습니다. 이들 가족의 범죄 행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 시대에
저 나라에 살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군요. 영화는 안타깝게도 지극히 사실만을 담아서 제작되었습니다. 보통의 영화들과는 다르게 범죄가 이뤄지는 장면에서 경쾌한 음악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칫 범죄 행위가 가볍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감독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당시 실종자의 수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아르키메데스가 아니라 그의 행동을 눈감고 용인해주는 사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영화 클랜이었습니다.